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바다 조망을 강점으로 내세운 여수의 한 공동주택이 이달 초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입주 비율은 전체 9%에 불과한데요. 입주 예정자들은 사기 분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 앞 전망 좋은 곳에 자리한 여수의 한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들은 사기 분양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야외 테라스에 혹해 6억 원의 1층을 분양받았는데 지난 3월 사전 점검 때 본 집은 모델하우스와 딴판이었습니다. 바비큐 그릴과 의자가 있던 자리에는 나무가 심어져 테라스로 이용할 수 없고 집 뒤에는 옹벽이 세워져 방에 햇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1층이라던 집이 알고 봤더니 지하였던 겁니다. 테라스처럼 그 잔디만 깔리는 걸로 우리가 들었거든요. 현재상은 거기가 테라스가 아니라 조경구역이에요. 이런 정황은 여수시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고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사업 승인이 났던 지난 2021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였던 공동주택은 준공 허가가 나기 직전인 지난달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으로 바뀝니다. 판이 지하 2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지하로 들어가고 4층 건물이 되는 거죠. 시에다가 물어보니까 시청에서는 오타했다 이거예요. 다른 층도 문제입니다. 이곳은 4층 전용 테라스입니다. 분양 당시 테라스로 이용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구조상 지금은 드나들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4층 세대들은 테라스가 있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을 더 주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테라스를 활용할 수 있게 여기 문을 나갈 수 있게 홍보를 해서 저희가 4, 5천 정도 높게 분양가를 주고 분양을 받았는데 이런 집에서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사기 분양 의혹은 물론 70세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끊이지 않는 하자 민원에도 여수시는 지난 1일 준공 승인을 내줬습니다. 전기와 소방 등 각 분야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162세대 중 14세대가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고 시행사 측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순천시가 24시간 맞춤형 민원 응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순천시는 이를 위해 그동안 타 지자체 운영 사례 조사와 자체 챗봇 시스템 세부 메뉴 구성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우선 1단계로 여권 신청과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안내 등 단순한 민원 안내 위주로 오는 10월에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챗봇 시스템은 사용자와 채팅 대화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술로 시정 문의에 대한 단순 상담 안내에서부터 민원 신청, 각종 시설 예약 서비스까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고흥군이 민선 8기 중점 시책의 하나로 청렴과 친절의 브랜드화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해 올해도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분야별 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부서장과 MZ세대 간 청렴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청렴 페스타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그동안 다양한 노력으로 청렴도 인식이 높아졌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군정 청렴도 향상과 이미지 개선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2016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밑그림이 최종 완성됐습니다. 섬박람회 주제를 적절하게 구현할 종합 기본 계획이 제시됐는데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선보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입니다. 오는 2026년 이곳과 함께 계도 등 도서지역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를 주제로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청사진도 완성됐습니다. 주 행사장에는 여수 365개 섬을 포함해 바다를 시작으로 한 섬들의 무한한 미래 가치가 구현될 주제관과 여수 백리섬섬길 연륙 연도교를 소개하는 섬교량관 등 모두 8개 전시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박람회를 찾는 관람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일부 공개됐습니다. ICT 융복합 갈라쇼, UAM 탑승 시승 행사, 섬 나이트 캠핑 행사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이라든가 UAM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수에서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사업의 성과들이 26년이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전국 박람회에서 최초로 그러한 것들이 사업 성과들이 우리 엑스포에 또 함께 디스플레이가 되고 또 체험거리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여수 세계 섬박람회 밑그림이 완성되면서 여수시도 박람회 관련 사업의 구심점이 될 조직 개편, 각각의 섬에 특화된 컨텐츠를 담아낼 세부 실행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전라남도와 한식기구 설립과 별도 정원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1국 이과체제의 조직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재단법인 섬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섬박람회 지원단은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새로운 출발선에 선 여수시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여수시 화정면 백야도에서 계도를 거쳐 화태도로 이어지는 4개 해상교량의 박람회 개최 전 완공 개통을 위한 국비 5천억여 원의 확보는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입니다. 2012 여수 세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여수시가 다시 한번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민 국제 행사.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여수 365개 각각의 섬의 가치와 생명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지속가능한 남양권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추적 후보지로 연양뜰 일원을 선정했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그동안 독립적인 기구로 활동해온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현재 순천만 가든마켓 부근 연양뜰 일원을 최적의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세계적으로 탄소 저감과 에너지 이용 측면에서 도심 인근에 자원순환시설을 건립하는 추세라며 친환경적이고 진일보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도입해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경전선 부산 부전역에서 순천역까지 저소음 전기기관차가 운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오전 하동역에서 개관식을 열고 경전선 광양과 진주 55km 구간 전철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내년 부전에서 마산까지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 KTX 이음 열차 운행이 가능해져 광양과 진주 구간이 25분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자동차처럼 어선도 보통 3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전국 최초로 목포에 중소형 선박검사시설이 들어서면서 선박검사가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와 광주 등 서남권에 있는 20톤 미만 중소형 선박은 12,000여 척. 평균 3년에 한 번 선박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배가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동 시간과 일정 등의 조율이 어려워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현장 입회를 원칙으로 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사가 신청이 들어오고 나서 검사 일정을 별도로 잡아야 돼서 중소선박들이 때맞춰 편리하게 선박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남권 스마트 선박 안전 지원센터가 목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목포 북항 배후단지에 들어선 서남권 스마트 선박 안전 지원센터는 선박 검사동과 사무동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박 검사를 자동차처럼 사전 예약 방문 형식으로 개선했고 원격 검사도 가능해졌습니다. 네, 원격 검사 시스템이라든가 그 예약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선박 검사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일 정도 걸리는 선박 검사 일정도 하루 만에 가능해졌습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지역이나 긴급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선박 안전 확보 등으로 선주님들께 아주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는 목포를 시작으로 인천과 부산 등 전국 주요 항만에 잇따라 구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순천대와 목포대가 전남 도립대 통합을 전제로 운영 의사를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순천대는 최근 글로컬대학 계획서에 도립대 위탁 운영과 전문학사 제도 운영 방안을 명시한 데 이어
통합계획을 전남도에 전달했습니다. 목포대도 도립대 통합 의향을 공문으로 전남도에 발송한 데 이어 조선과 전기 분야 인력 양성 운영 방안 등을 글로컬 대학 계획서에 명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공식 논의는 없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도립대 혁신 방안을 진행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주 무등 경기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야구장과 수영장, 공원 등이 어우러진 복합 스포츠타운으로 조성돼 시민들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재탄생한 광주 무등야구장. 지난 1965년 개장 이후 수십 년 동안 노후화 문제로 철거 논의가 있었지만 시민들의 반대로 철거 대신 2018년 대대적인 정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곳 무등 경기장은 아마추어와 사회인 야구단을 위한 경기장으로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좌우 펜스 길이 95m, 중앙 펜스 110m로 KBO 규정에 맞게 설계돼 있어 전국 아마추어 야구 대회도 가능합니다. 기존 내외야 관람석은 철거돼 산책로가 만들어졌고 일대에는 야구의 거리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무등 경기장이 리모델링 돼가지고 많은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광주 야구 발전에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클라이밍장과 수영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도 들어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고질적으로 문제였던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장 지하에 차량 1000대를 넘게 주차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이 생기면서 주차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존의 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포함해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관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도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차시설 또는 산책로 이런 것까지 제대로 복합적으로 해놔서 시민들이 오면은 무슨 운동을 하든 여기서 편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놨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전방 일신방지 개발과 신세계 백화점 확장 등 대규모 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교통혼잡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최근 광양 포스코 하청업체에서 고공농성 진압과 직장 폐쇄 등 잇따라 노사 갈등이 불거지자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협의회는 노사가 상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을 끝내야 한다며 성실, 교섭,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지역사회의 안정과 원활한 경제활동을 도모해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한 광양경제 대전환에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연안 구획업 감척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지난 4월 감척 희망어업인 28명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연안 복합어선 5척과 연안 자망어선 2척 등 총 10척의 감척 대상을 선정했으며 9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감척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5억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연안어선 6척을 감척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예산 확보에 주력해 감척 어선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보도된 여수 음파교회 불법 세습 의혹 관련해 MBC 본사에 이어 여수 MBC에 제기된 정정보도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2 민사부는 그제 여천 음파교회 및 담임 목사 고모 씨가 여수 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천 음파교회가 신도도 예배도 없는 서류상 교회라는 사실이 허위라는 증명이 없고 교회 운영의 공정성과 직계가족 간의 교회 세습에 관한 사회 일반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으로 보도의 공익성도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집 내리막길에서 교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학부모에 대해 2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 2021년 7월 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주차를 하면서 정지기어를 놓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아 30대 어린이집 교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학부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